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 요즘 경제 뉴스 보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입니다. 바로 달러 강세, 강달러에 대한 얘기죠. 네, 네. 환율 굉장히 민감한데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네. 인플레이션 잡겠다.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꼭 잡겠다. 금리 네. 높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 1,350원, 달러당 1,350원 넘었습니다. 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네. 우리 환율 시장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잠시 뒤입니다. 우리나라 8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보통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워낙 약세가 되면서 그렇죠. 무역 수지적으로는 그래도 호재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될 이 8월 무역 수지가 네.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 배경은 뭔지 전망까지 강보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지표 발표되는데 지표 발표되는 것도 분석을 나중에 또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일단 전에 그간의 데이터를 조금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의 수출입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간의 한국 무역 수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뭐 유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사실 매월 발표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이번에 발표될 8월 한국 대외 무역 수지는요. 네. 만약에 이번까지 적자를 나타낼 경우에는 5달 연속으로 적자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네. 이 5개월 연속 적자요. 거의 14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오. 일이기 때문에 예, 예. 이번 8월 무역 수지 적자에 시장의 귀추가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5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된다. 굉장히 심각한 지표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 무역 수지 전망 숫자를 좀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8월 20일까지 이제 관세청에서 통관 기준 잠정 수출 잠정치 실적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8월 셋째 주까지의 지표인 거잖아요. 이 한국의 대외 무역 성적이 이 역대급으로 악화된 수준을 나타냈다는 데 있습니다. 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요. 100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네. 관세청이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무역 성적표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네. 이 1일에서 20일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무역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요. 이 통계가 시작됐던 것이 2016년이었는데 네. 이 이후로 사실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외 수출이요.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4% 가까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 수입 증가율이 20%를 웃돌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의 무역 적자가 역대급 규모인 1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 네. 또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한국의 8월 무역 수지는 20일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102억 1,7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무역 적자 규모가 당시에는 35억 7,9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아하.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254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255억에 가까워졌다는 건데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었던 이 1996년의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곧 있을 네. 발표될 8월 월간 무역 수지 관련해서도 이 결국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네. 이미 4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 뭐 지난 분기보다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환경적인 뭐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야 네, 되는데 8월 무역 성적표를 좀 이게 자세히 보면 네. 일단 수입 증가 부분이 절대적이었다고 하긴 하겠는데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하면 표를 보면 좀 증가했어요. 그래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수출 증가분 먼저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334억 달러가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석유 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역 산업의 주축이 되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8월에 수출 부문에서 약간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네. 이 품목별로 세부 수출 증가율 살펴보면요. 네. 석유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109.3%, 승용차가 22.0%, 선박이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와 달리 반도체는요. 7.5%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출 산업의 주축 표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반도체가 이렇게 좀 주춤하고 감소한다. 네. 이게 좀 걱정인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 7.5%나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석해 보죠. 네, 아무래도 이 경기 불황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가 가장 네. 큰 원인이었고요. 네. 또 두 번째 원인이었는요. 이제 그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이죠. 이 대중 수출분이 11.2% 감소한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외에도 컴퓨터 주변 기기나 무선 통신기기 이런 수출 감소 비율이 20%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네. 또 정밀기기나 아니면 철강 제품도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부진한 수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군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내수를 자국에서 충당하고 뭐 가뜩이나 중국 봉쇄령이 있어서 네네.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추정을 해보는데 국가별로 좀 보면 어떻습니까? 수출과 관련해서 변동이 좀 있었나요? 네, 국가별로는요. 이 싱가포르나 유럽연합, 또 베트남,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규모는 늘기는 했는데요. 네. 이 반대로 홍콩과 또 중국, 또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줄었습니다. 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대중 무역 수지도 8월 들어서 악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중 수출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미 한 11.2%나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둔화하고 있고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변동폭이 심하고 또 급등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달러 현상 지속 뭐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무역 수지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가치가 비교적 하락을 해서 네.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수지가 개선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현재 고환율 상황은요. 이 구매 비용까지 같이 올라가고 또 그렇죠. 수입 비중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효과가 상쇄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입하는 수입 가격, 이제 뭐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가격은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고 또 그렇죠. 압박이 심하고. 근데 수출 가격은 떨어져도 이제 수출이 잘 되지만 그걸 벌충할 만큼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요. 워낙 약세 현상도 뭐 수출 부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데이터를 보면요. 근데 수입 증가율이 20%를 웃돕니다. 네. 이게 뭘 이렇게 많이 수입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표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이 아무래도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원자재 수입 관련된 지표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입 규모요 436억 달러를 기록해서 작년에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22.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수입액 기준으로는 원유 수입분이 54.1% 증가했고요. 이 가스도 80.4%, 석탄도 143.4%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입도 이 수출과는 다르게 24.1% 증가했고요. 승용차도 44.3% 증가했습니다. 이 수입 국가 부문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영향이 잘 드러났는데요. 이 원자재 수출 대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입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 올랐습니다. 수입 그렇죠. 금액 기준으로 한 99.2% 오르면서 네.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미국에서도 18.8%, 또 중국에서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품목도 그렇고 국가별로도 이렇게 봤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가 갑자기 악화된 건 아니고 이게 추세적이다 이렇게 이런 우려가 드는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환율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좀 더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네. 네.
이 결국은 이 무역 적자 추이 자체가 이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발생을 했다는데 네네. 그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무역 수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올해 무역 수지요. 지난 1월에 49억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가 2월과 3월에 잠시 흑자로 전환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4월이잖아요. 네. 4월부터 우리나라 대외 무역 수지도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4월에 24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네. 5월에 이제 16억 달러 이제 적자, 6월에는 24억 8,700만 달러 적자, 또 7월에는 48만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이제 넉 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나타낸 건데요. 이 8월에도 무역 적자 기조가 나타난다면 14년여 만에 처음 있는 5달 연속 무역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상의 이 적자 폭이 점점 아래쪽으로 깊어지는 이게 게 추세적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고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상하이 봉쇄라든가 중국 그렇죠. 봉쇄 이런 것도 있고 강달러 이것 때문에 수입액이 아까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뭐 여러 요인 말씀하신 대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 이 현상의 영향이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역시, 이렇게 분석해 볼 역시 수 그렇군요. 있겠는데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 공급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팬데믹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실 심각한 수준에 이렇습니다. 뭐 이 주말에 있었던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네.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던 걸 거고요. 또 그렇죠. 이러한 지정학적 우려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사실상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강달러 현상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출 가격 경쟁력을 우리나라 입장에선 조금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수출 관점에는 호재긴 한데 원자재가 결국 달러나 같은 이런 해외 통화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너무 올랐고 그렇죠. 또 해외 통화로 바꾸는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이 강달러에 따른 이제 구입 비용이 조금 절약되는 현상이 상쇄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일단 원인은 분명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 언박싱 시간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공 무역 구조 네. 이게 뭐 완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기 때문에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네.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출에 타격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중국 무역 수지 악화도 이유로 중요하게 들어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네, 대중 무역 적자요. 사실 이 부분도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한중 수교가 처음 맺어졌던 것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언박싱에서 맞아요. 이제 네. 30주년 네. 특집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1992년 8월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로 대중 무역 적자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없었다가 지난 5월에 최초로 발생한 뒤에 이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적자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무역협회는요, 최근 대중국 무역 적자 추이의 주요 원인으로 네.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 내부에서 경기 둔화가 있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였던 수산화 리튬의 수입이 급증했던 점, 또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품목 등의 수출이 부진한 점 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지난 1분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에서 퍼졌잖아요. 네. 이 중국 내 주요 도시 봉쇄 조치의 그런 여파가 2분기에 중국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4대 교육국이죠. 네. 대만이나 일본, 또 미국, 또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이 수입 자체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아, 받아서 네. 거의 한중 수교가 맺어진 이래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또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8월 20일까지 올 들어서 8월 20일까지 누적 수입액도 4,70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2%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지금 숫자들이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우리 강보인 기자가 거의 숫자 얘기하느라고 숨이 차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네. 해드리려고. 그래서 정확한 뉴스를 굉장히 전달하기 이 위해. 지금 숫자적으로 봐도 굉장히 입증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무역 수지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네. 강조를
하셨던 건데요. 원화 약세도 메우지 못한 원자재 급등세, 가격 급등세, 또 대중국 수출 둔화. 8월 들어 지금까지 이 한국 무역 전망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8월 무역 수지 좀 이따 발표될 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8월에도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전망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9일에 국내 금융기관 7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8월 수출입 무역 전망치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 지난달 무역 수지 8월 무역 수지가요 52억 달러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 7월 무역 적자 규모가 46억 7천만 달러를 나타냈던 것보다 조금 더 악화된 수준인데요. 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6.78% 증가해서 평균 567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수출액 전망치 자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오름세를 보이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문제는 또 8월 지금까지 지난 20일까지와 마찬가지죠. 수입액 또한 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8월에 한국 수입 규모가 20.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수입액 평균 전망치는 620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지난 20일까지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무역 수지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이 무역 수지 악화세가 네. 속도 자체가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 기조에서 계속 적자. 탈피를 못할 것이라는 그렇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우리나라 무역이 14년 만에 5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 기조 이어갈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문가들도 일제히 8월 무역 수지도 안 좋을 거다. 악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건데 앞서서 우리가 추측하고 분석해 봤던 그런 이유와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일치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세부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인 중국 쪽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또 부동산 문제나 굉장히 내홍으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제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여전하기 때문에 한국 무역 전망에 당분간은 먹구름이 낄 거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희진 KB증권 선임연구원이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내신 게 있는데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네네. 네네. 8월달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국에서 지금 상품 소비 수요가 둔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내수 경기도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게 도입 단가도 낮추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판매를 하는 판매 가격도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외 수요가 둔화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업체의 판매 가격 결정력을 더 낮추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불 이하로 좀 내려와야 이런 무역수지 적자가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당분간은 좀 적자가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다른 얘기들도 좀 있습니까? 네, 조금 네. 다른 의견도 네. 있었는데요. 예, 말씀드리자면 네. 이외에도 이 대중 수출과 또 이제 반도체 업황 악화가 아무래도 한국의 대외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요인이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좀 한시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7, 8월에 무역 수지 악화세가 좀 가파른 수준이었는데 향후에 이 수준의 무역 수지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춤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또 이러한 유가 하락 현상이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역 수지에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그렇죠. 그죠. 시차를 두고 원유 도입 단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무역 적자 폭을 점차 줄여나갈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2009년 이후에 네.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유는 다 이해가 돼요.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가 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5개월째 무역수지 악화 전망 해결책은 좀 있습니까? 정부의 대응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대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그래요. 밝히고 있는데요. 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은요. 지난주 브리핑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만큼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최 수석은 당시 자리에서 올해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작년 대비 에너지 수입 증가폭은 1월에서 7월까지 499억 달러지만 무역 수지 악화폭은 341억 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수입 증가폭보다 이 무역 수지 악화폭이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 신인도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설명인 건데요. 그러면서 과거 위기 당시에는 이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무역 수지와 또 외화 수급에 직결되는 경상 수지가 동시에 적자였었는데 우리의 경제나 교육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 수지가 적자기는 하지만 경상 수지는 상당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무역 적자와 또 경상 수지가 모두 적자를 나타내는 쌍둥이 적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 대외 신인도 이러한 신용 대외 신인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당국자들은 어느 위기 정도 상황을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심을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물론 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경기를 보는 그 많은 학자들이나 지금 시장 애널리스트들도 뭐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서 네네. 하고 최상목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기재부 출신의 오래 공무원 생활하고 이 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는 보겠습니다. 근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방어책이 있어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도 또 이제 대통령실도 굉장히 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을 또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요, 곧 개최될 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또 물류통관 마케팅 지원, 또 주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수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고 또 이제 무역수지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무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14년 만에 5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외에도 관계 부처에서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서 그런 역대 최대 규모의 그런 무역 공급이 있을 예정이고 또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수지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경쟁력 향상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무역이 워낙 중요한 그렇죠. 나라이고 그럼요. 또 예. 중국이 워낙에 중요한 네. 교역국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이 겹쳐서 뭐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엄중한 상황인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강보인 예, 기자와 14년 네. 만에 엄중한 상황 잘 맞습니다. 살펴봤고요. 네. 좀 이따 있을 무역수지 발표. 네. 목시 발표. 네.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죠. 네. 개선이 얼마 됐는지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예. 강보인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될 무역 수지 또 수치가 왜 중요한지 지금까지 적자는 왜 이렇게 나고 있는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가별 품목별로도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보인 기자는 요거 발표되면 또 자세한 내용 또 특이한 점 있으면 또 언박싱 시간에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재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보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도 중요한 얘기 한번 다뤄봤고요. 맞습니다. 무역 적자 언제쯤 해소될 것인지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흑자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보인 기자와 얘기를 나눈 것에 따르면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좀 완화되는 기조라도 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함께 매일 아침 경제 이야기 깊이 있고 또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